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갈등을 축소하는 겁니다. 갈등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갈등 해소라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갈등을 축소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존재가 정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치는 사라지고 힘겨루기만 남았다는 느낌입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는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되려면 또 그것도 보다 좋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정치력이 있어야 하면 물론입니다. 갈등이 있을수록 또 그 갈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도 정치는 보이지 않는 걸 보면 한국 정치의 미래가 어떨지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은 총리가 지명된다고 하죠. 최소한 새로운 총리라도 국민들에게 한국의 미래가 그닥 어둡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발 좀 개인적 의욕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청문회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지금의 어두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점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보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북한의 변덕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건 변덕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례 중에 이런 결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하루 앞둔 어제 북한이 이걸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이 유엔 사무총장이면은 국가 수반급인데 외교적인 무례까지 무릅쓰고 이 무산시킨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다수의 대북 전문가들은 군부 강경파들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반 총장이 개혁 개방을 압박할 것이라는 생각이나 또 이벤트성 방문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강경론이 이 군부를 중심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방북을 거부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중에 와서 이런가? 바로 그거죠. 의아한데요. 또 다른 분석이 있습니다. 이 반 총장이 바로 전날 이 북한의 인권과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이런 것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런 예. 것들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네. 이게 최소한 하나의 국가적 체계라는 모습을 갖추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완전히 붕괴된 거죠. 네. 아니, 예를 들면 국가 원수가 어디 방문한다. 알았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전날에 오지 마셔. 이게 사람 사이의 약속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식이 어긋납니다. 네. 예. 제일 근데 좀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겁니다. 예. 일단 반기문 총장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가장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요, 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다 보니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다. 또 남북 간 정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쉽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이었죠. 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 을 3월 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지금 남북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기업들 좌불안석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북한이 지금 공식적으로 이유나 이런 반응을 얘기하고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요. 예. 그것을 좀 암시하는 듯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반 총장이 방북이 취소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어제 오전이었는데요. 예. 그 오후쯤에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도 좀 기가 막힌데요. 이 최근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그리고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거론하면서요. 이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독단 그리고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로 전락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북한은 유엔이 한마디로 미국의 꼭두각시다 이런 시각을 종종 내비쳤었는데요. 어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드 문제인데 네. 지금 미국 정부는 한반도 영구 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죠. 예, 참 답답합니다. 이것도요. 예. 이게 두더지 게임도 아니고요. 내뱉고 아니 우리 주워 정부는 담고.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나라 정부가 영구 배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사실은 외교적인 결례죠. 예. 미 국무부 프랭크 로즈 차관보는요. 현지 시간 19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드가 한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 체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 영구 주둔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앞서 제임스 윈펠드 합동참모본부 차장도요. 같은 날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여건이 성숙되면은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이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인 결론을 이미 내렸다고 이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이 사드 문제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뭐 전문가 입장을 한번 들어는 볼 텐데 네. 이게 이 정치적 논리는 사실은 되도록 배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과 국방 안보를 위해서 어떤 측면이 좋은가 네. 이 점만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요새 나오는 기사를 보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SLBM 그 잠수하면서 탄도미사일 쏜 거. 네.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또 미국에서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역시 그 제임스 윈펠드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예. 몇 주 전에 북한이 SLBM 실험 발사 능력을 과시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영리한 비디오 편집자와 이 선전 전문가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이렇게 다소 비꼬면서 그 조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 관계자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 윈펠드 차장의 말은 북한이 외부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만큼 이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것으로 아직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라면서 이 사출 시험 자체가 조작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수중 바지선에서 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미국 전문가가. 근데 네. 북한은 참 정말 뭐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모든 거. 그렇죠. 저희들이 뭐 알 수가 없고 전문가들도 서로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고수의 세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배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트럭 타이어의 히트 상품
매장에서 RA50을 찾으세요. 금호 타이어.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시흥 백옷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백옷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5월 오픈 예정. 문의 1688-2600. 예. 오늘 아침 날씨가 상당히 상쾌하죠. 이렇게 좋은 날씨가 석가탄신일인 다음 주 월요일 이후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 46초 지나고 있는데요. 박호영 캐스터. 네, 신일회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상쾌한 아침 도로 곳곳으로는 교통량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지금 북부간선도로가 갑자기 꽉 막혔는데 이유는 역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월릉분기점과 하월곡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나서 뒤쪽으로 신내부터 꽉 막혀서 지나고 있고요. 교차하는 동부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쪽으로 내려서는데 긴 구간으로 답답하고 이렇다 보니까 같이 가는 동일로도 화양사거리와 성수사거리 사이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보강동길 이태원 가는 길도 보강동 교차로 안에서 차량들끼리 부딪히는 사고 때문에 주의 운행이 필요하겠고요. 아직은 내부순환도 양방향으로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성산동 쪽으로 홍제와 연희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고장차는 잘 살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양화로는 서교동에서 홍대 쪽으로 가는데 속도가 떨어지고요.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한강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밀립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두 분은 찬성과 반대 측의 두 분입니다. 먼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사드 배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한미 간의 이슈뿐만 아니라 뭐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 중러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선 신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돌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그동안 쭉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예. 필요하기는 하지만 조건적으로 미국의 이야기를 다 들을 게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게 강하고 당당하게 주장을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좀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일단 필요한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북한의 탄도미사일, 특히 이제 핵 탄도미사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노동 미사일이 이제 거의 뭐 핵 미사일로 완성이 됐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KAMD라고 하죠. 거기에는 가장 이제 하위 단계가 팩3가 배치가 됩니다. 그 팩3를 가지고 뭐 한 번은 다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팩3 사정거리가 짧아서 한 1초 정도 대응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초지만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한 번은 다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국방부가 이야기했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팩3 사정거리가 너무 짧고 팩3는 단 8개 포대만 배치가 됩니다. 그 8개 포대의 대부분은 공군기지입니다. 따라서 팩3 사정거리 2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군기지 주변 20km만 보호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중에서 공군기지 주변 20km에 사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에는 전부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쏜다면 일부러 공군기지 주변에 있는 팩3 기지를 뭐 성능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쏘는 거 아니겠죠. 예. 당연히 팩3가 없는 곳으로 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무방비로 노출되는데 미국이 자기네들 돈으로 또 성공 확률 한 90%대에 이르는 이 사드를 배치를 하겠다. 이거 한 200km의 사정거리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여기까지는 기존의 입장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국정감찰을 앞두고 방사청이 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한테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은요. 네. 이제 미국 본토를 방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정부 사절단이. 근데 미국 측이 이제 이 사드가 고도 30에서 200km, 사거리 250km의 고고도 탄도 방어용이다. 탄도탄 방어용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대구나 부산 지역 여기에 배치할 경우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BC하고 노동미사일급 방어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미국 측의 주장이 있었나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수도권을 위협하는 사거리 100km급인 KN-02 이 제로2와 같은 탄도탄 위협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 궤적보다 사드의 요격 고도가 높아가지고 이게 맞출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북한 수송 미사일을? 그건 진성준 의원실에서 뭐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왜곡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 의원실에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의원실도 아니고 그 보고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신문에서 이게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분석이 저는 그 왜곡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라는 것은 최저 사정 고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그 미사일은 어떻게 하든지 이 거리 이상은 날아가야 하는 최저 거리와 고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북한이 노동 미사일과 뭐 스커드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해도 스커드 미사일은 뭐 장착도 하지 않겠지만 한다고 해도 스커드 C형이에요. 그것들은 최저 150km 이상의 사정 거리를 날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도가 최저 40에서 50km 이상을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가 40km 이상부터 150km까지의 여기거든요. 그래서 스커드 C형부터 노동 미사일 이상까지는 전부 사정 고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고서에 따르면 KN-02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KN-02는 한 120km에서 150km 사정거리이기 때문에 40km 이하를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KN-02는 핵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냥 재래식 미사일이거든요. 지금 사드는 재래식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고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가져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KN-02는 그 사드의 어떤 그 대응막 아니죠.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걸 어디에 배치하냐는 거죠. 네, 그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그동안 저도 그렇게 알아왔었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평택 기지에 평택 기지가 넓으니까 거기에 미군이 자기네들 돈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그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사실 뭐 사드 이것을 찬성을 하기 위해서 좀 논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미 육군 교범을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사드를 육군에서 운영하거든요. 분석을 해보니까 평택에 배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드의 레이더인 TPY-2 레이더의 전자파가 워낙 강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레이더의 100m 그 레이더가 이제 전방을 보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 레이더로부터 130도 각도로 100m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3.6km까지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5km까지는 항공기나 뭐 여러 가지 기계, 선박 이런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평택 기지 전방 3.6km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장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정부가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평택 기지 전방 11km 전방에 오산 기지가 있어요. 그 오산 기지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대의 공군기지 아니겠습니까? 그 기가 11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드에서 5.5km 뭐 항공기 들어갈 수 없다면 오산기지의 전투기들의 작전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럼 어디다 해야 돼요? 평택기지 내에도 또 공군 예. 활주로가 있습니다. 예. 그 활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게 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제3의 부지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 레이더로부터 3.6km에 있는 알겠습니다.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예. 대한민국 정부가 엄청난 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 정부가 결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고 예.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국에게 아무 대가도 예. 없이 공짜로 해줘서는 안 된다. 예. 큰 알겠습니다. 국익하고 바꾸어야 미국과 우리 국민들이 예. 이해를 해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였고요. 자, 이번에 계속해서 또 다른 전문가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홍 박사님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예, 비용이나 그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서 얻는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배치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비용과 부정적인 효과에 비해서 얻는 게 크지 않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물론 뭐 심리적인 효과는 꽤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요. 예. 그리고 뭐 우리 지휘부나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는 항공기 전투기 같은 거 지키기 위해서 예. 아주 부분적으로는 그런 무기 체제도 있는 게 더 좋겠죠. 예. 그러나 이제 남북한 거리가 워낙 짧아서 예. 5분이면은 북한의 미사일이 도착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1,000기 정도 되는데 예. 사드 한 포대가 미사일 72기발밖에 없다는 걸 볼 때 예. 이 사실상 막기 어려운데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환상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워낙 확실하고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가 생각되고 지금 신인균 대표도 그 환경 영향까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 사실 지금 배치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전국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 있어서요. 예. 반경 5.5km 이내에는 그 어느 민간인이 거주를 못 하는데 이 배치하는 곳 찾기도 아마 쉽지 않을 거고요. 그 뭐 강제 이주 시킬 때 아마 엄청난 또 반발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되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국제 정치적 요소가 저는 제일 불안한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저도 사드를 배치해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더라도 다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찬성을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미사일 1,000기가 날라올 수 있는데 사드는 72기밖에 못 막는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아까 신인규 대표 입장은 뭐냐면 이 핵 미사일을 막는 목적이 사드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1,000기씩이나 되는 핵 미사일이 날라오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 있지 않겠어요? 동시에 날라오진 않죠. 예. 그러나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이제 1,000기고요. 네. 그다음에 발사대가 이동식 발사대가 150 차량 이상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러면 그 150대 이상이 어디에서 이동하면서 쏘기 때문에 예. 그 하나하나 다 찾아서 대비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너무 짧다는 거죠. 남북한 거리가. 예. 사드라는 게 미 본토 지키는 건데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쏘면 한 40분 동안 궤적을 파악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한 거리가 워낙 5분 내에 오는데 그거 발견해서 요격까지 한다는 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부를 막는 데는 필요하니까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요는 지금 한미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우리 정부도 미국이 전체의 비용을 다 대면서 미국이 운영하겠다 그러면은 뭐 갖다 놔도 좋다라는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이 한 포대에 2조 정도 지금 들고 운용비 역시 또 한 10년, 20년에 또 그렇게 든다는데 그것을 이제 한국이 상당 부분을 부담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다. 미국이 비용 부담을 다 한다면 그냥 배치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냐면 우리 정부가
지금 하는 그 3노 정책이 뭐 합리적이냐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결국은 지금 조바심을 내잖아요. 결국은 미국이 먼저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미국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미 간의 방위 분담금 지금까지 해온 그 관례를 볼 때 먼저 요구하는 측에서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조금만 더 기다려서 미국 정부가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정부가 여러모로 생각할 때 우리도 지금 LSAM이라고 해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복이 된다. 따라서 미군을 먼저 빨리 보호하고 싶으면 배치를 해도 좋다. 그러나 전체 비용은 미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요. 설사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그래서 비용이 자기네가 다 되는 건 억울하다 그래서 안 배치하면은 그것대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배치한다고 할 때도 중국에게 우리는 반대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 반대로 한미 동맹을 깰 수가 없으니까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용도 안 들고 결과적으로 약간의 안보적 도움도 되고 그런 해결책이 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호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고수에서 일은 스케일부터 다르나니 전자제품을 사면 티볼리 5배가 따라온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명불허전 파격 특가, 압도적 카드 혜택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놓치지 마시라. 경품은 행사기간 구매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 매장에 문의.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원유값이 오른다고 원유에만 투자한다면 당신은 아마추어.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는 원유 관련 기업에서 에너지 기업까지 더 넓게 봅니다. 여기 코덱스 가득이요. 에너지를 다루는 선수들, 코덱스 미국 에너지 ETF.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삼성자산운용. 나라 없이는 나도 없으니 나라는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한우를 사랑하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까지 든든해지는 것. 한우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 한우 자조금. 어떤 음악도 아무 말도 없어도 향긋한 바람소리에 모닥불 타는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로맨틱하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첫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